637번부터는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의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용 문제들은요, 보통 실생활에 쓰이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생활에 쓰이는 이런 2차 함수 활용 문제는요, 최대값, 최소값이 거의 90%, 아니 95%, 아니 100%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거의 다 꼭지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한 범위가 자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아니라 항상 이 꼴이 빠져요. 자, 가장 x의 작은 값과 큰 값이 그 제한 범위가 이 꼴이 빠지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637번인데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2차 함수 위에 바로 이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대요. 자, 그럴 때 이 직사각형의 A와 B는 X축 위에 있고 C와 D의 좌표는 바로 2차 함수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직사각형에 보세요.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둘레의 길이를 먼저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 둘레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는 2차 함수가 거의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이런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3차가 나올 수도 있고 4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다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공부니까 바로 1학년 때는 2차 함수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둘레의 길이를 어떤 문자, 여러분들이 편한 문자를 사용해서 바로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좌표 평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려면 바로 이런 도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A, B, C, D 중에 A와 B가 지금 무엇이다?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B의 좌표를 바로 T로 두어 보겠습니다. T, 0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왜냐? X축 위에 있으니까 바로 T, 0으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C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와 C의 좌표는 무슨 좌표가 똑같다?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바로 X좌표, 바로 T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C점은 바로 이 2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Y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X자리에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C점을 찾았잖아요. 그죠? C점을 우리가 T에 대한 좌표로 표현을 했다면 이 직사각형에 이제 가로와 세로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DC가 가로가 되겠죠. DC가 가로가 되면서 아니면 똑같은 AB가 가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O에서 B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T, 0이라고 잡았으니까 T가 되겠죠. 그러면 A에서 O까지는 얼마가 될까요? 자, A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T,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차 함수는 바로 꼭지점에 대한 바로 선대칭이잖아요. 그죠? 꼭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즉,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0이 되겠죠.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0,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따라서 x 이퀄 0, 즉 y축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 길이 OB 길이와 OA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 좌표는 마이너스 t,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바로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t와 t가 되니까
가로의 길이는 2t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바로 BC의 길이가 되겠죠. BC의 길이는 B좌표가 t, 0이니까 자, C좌표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음수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자체가 양수입니다. 그러므로 가로가 2t가 되고 세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가로 2t와 세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을 더한다면 몇 배 해주면 되겠다? 2배를 해주면 바로 이게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 때 t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t제곱이 되고 플러스 4t가 되면서 플러스 6이라는 게 바로 이 2차식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t라는 문자를 내가 사용했잖아요. 그럼 t의 범위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t는 b의 좌표입니다. b의 좌표는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b가 원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도 원점이 되어서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b는 이 원점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자, b가 만약에 이 어디에 이 x절편이 되어버린다면 a 또한 무엇이 되겠다? x절편이 되기 때문에 맞나요? 어떻게? 바로 또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겠죠. c의 좌표를 잡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B는 바로 이 X절편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차 함수의 X절편은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축이 다른 말로 Y 꼴 제로잖아요. 그죠? 따라서 X제곱이 3이 되므로 X절편은 바로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X절편이 루트 3이고 여기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T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근데 누구보다는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게 여기에서 숨어 있는 t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양쪽에 t의 범위의 양쪽에 이 꼴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을 찾아보면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바로 t에 대한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배에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b는 바로 t의 개수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 플러스 되어서 t는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t가 1이면요. t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 0과 루트 3이니까 0은 1보다는 작겠죠. 루트 3은 1보다는 클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돼버리면 자, 얘도 빵긋뽕, 얘도 빵긋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범위만 된다는 거예요. 이 범위.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꼭지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사실 여기가 1이면 0과 1은 얼마입니까? 한 칸 차이인데 루트 3이면 사실 얼마가 되죠? 바로 루트 3이 한 1.7 정도 되니까 맞죠? 자, 바로 루트 3이 더 가깝겠네요. 그죠? 따라서 0은 좀 멀리 갖다 놓고 이런 루트 3은 좀 가까이 갖다 놓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루트 3이 되니까 여기도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이 되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언제 바로 최대가 된다? 바로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꼭지점에 바로 t 좌표가 1이므로 t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 주면 되겠다.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이 되어서 자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8이 바로 뭐다?
직사각형 둘레의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때 바로 이 B의 좌표는 1,0이 됐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638번입니다. 스프링보드 다이빙은 수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올랐다가 다이빙하는 수상 경기 종목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스프링보드가 뭔지, 보드 다이빙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스프링보드에서 뛰어 오른 지 T초 후에 수면의 높이 H가 바로 다음과 같은 바로 T와 H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선수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의 수변. 자, 가장 높이 올랐다는 말은 바로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바로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바로 이 높이 h의 바로 무슨 값을 찾아달라? 바로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말과 동일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h와 t에 관한 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본다면 h를 y로 보고 t를 x로 본다면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 이 식의 바로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거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시간은 우리가 수학에서 t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x축을 뭐로 보고 t축으로 보고 타임이라서 높이는 하이트잖아요. 그죠? 높이를 h로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y와 x와의 관계를 h와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냈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높이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t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바로 최대값을 어디에서 발생하겠습니까? 꼭지점에서 발생하겠죠. 따라서 t가 얼마일 때가 되겠다? 마이너스 2a가 바로 t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b는 바로 t의 개수인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t가 얼마일 때? 5분의 2일 때 바로 뭐다? 최대값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 자리에 얼마를 대입해 주면 되겠다? 5분의 2를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 곱하기 t가 5분의 2일 때니까 제곱하면 25분의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죠. 자, 4배에 자, t가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4. 이 값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와 25가 약분돼서 분모가 5가 되니까 자, 공통분모 5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분모는 5가 되고 자, 분자는 어떻게 되겠다? 자,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여기는 4, 2, 8이 되겠죠. 그리고 3은 5분의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분의 마이너스 4와 8을 더하면 4가 되어서 4 더하기 15가 바로 19가 되니까 바로 t가 몇 초일 때? 5분의 2초일 때 바로 수면에서 가장 높은 5분의 19 미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39번입니다. 자, 어느 과일 가게에서 귤 한 개의 가격이 300원일 때 하루에 100개씩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계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귤 한 개의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요? 300원입니다. 300원일 때 하루에 몇 개씩 팔린다? 100개씩 팔린대요. 이렇게 100개씩. 자, 그런데 귤 한 개의 가격을 X1 내렸다고 했어요. X1을 내리니까 바로 300에서 X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300원 하던 것을 300원에서 가격을 조금 내렸대요. 이렇게. 얼마만큼 내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 내리니까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럴 때 하루 판매량은 X개가 증가한대요. 즉, 원래 100개를 파는데 바로 몇 개가 X개가 증가하니까 플러스 X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럴 때 귤의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자, 무엇이
판매액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되게 하려면 귤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귤 한 개의 가격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한 개의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었을 때 X가 답이 아니죠. 바로 무엇이 답이 되어야 됩니까? X1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한 개의 가격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X를 답으로 생각해 주면 안 되고 300에서 X를 뺏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답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매액이 최대가 될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매액을 바로 뭐로 표현해 줘야 되겠다?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판매액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한 개에 300원인 것을 100개 판다면 여러분들, 하루에 가격이 얼마만큼 판매액이 되겠습니까? 바로 한 개 가격에다가 판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얼마가 되죠? 바로 3만 원이 되겠네요. 3만 원. 이때는 3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X1 내리니까 바로 X개가 더 팔렸다고 했죠. 그러면 판매액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판매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액은 300 마이너스 X에다가 무엇을 100 플러스 X를 곱한 게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판매액이 되는 거죠. 판매액. 즉, 이놈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 2차 함수가 돼버리죠. x에 대한 2차 함수가 돼버리는데 얘가 곡골로 나왔다는 말은 벌써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판매액을 여러분들이 잠시 y라고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y에 대한 바로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y 꼴 x에 대한 2차 함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를 구해주면 되겠죠. 판매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근데 곡골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곡골로 나왔다는 말은 바로 이 이차 함수의 바로 무엇이 x절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x절편은 얘가 0일 때나 y값이 0이니까 y가 0일 때 x절편을 찾을 수가 있지. 찾을 수가 있죠. 이걸 굳이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만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죠? 따라서 위로 볼록이 되고 바로 x절편이 얼마와 얼마가 된다? 300과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x축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x축이면 x절편이 얼마와 얼마가 된다? 바로 300과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0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절편이 나왔잖아요. 요 길이는 어떻습니까? 대칭축으로부터 바로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바로 무엇으로 이 x절편의 무엇으로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 즉 중점이 되는 거죠. 그죠? 중점이 되기 때문에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니까 2로 나누면 바로 중점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되어서 x 이꼴 100이 바로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라는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x는 바로 무엇입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양수이므로 0보다 큰 범위는 여기가 100이고 마이너스 100이니까 바로 0은 즉 y축은 여기 딱 가운데 100과 마이너스 100의 중점이 0이 되니까 여기에 바로 y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자, 여길 때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부분, 오른쪽 부분만 바로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때 뭐를 구하라?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최대는 바로 어디에서? 바로 꼭지점에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때 바로 최대를 갖는데 그때 바로 최대값을 구할 필요 없죠. 바로 언제 x가 100일 때 최대를 가지니까 바로 100원을 내리면 되겠죠. 100원을 내릴 때 하루 판매량은 몇 개 팔린다? 200개가 팔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귤 한 개의 가격은 얼마로 생각하면 된다? 300에서 바로 100을 뺀 얼마다? 2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답이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라는 걸 조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 판매는 몇 개를 판매할 수 있나요? 200개를 팔 수 있고, 그때의 바로 최대값이란 말은 판매액이니까 300에서 100을 빼면 얼마가 되고 200이 되고 100에서 100을 더해줘야 되겠죠. 20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4만 원이라는 뭡니까? 판매액의 최대값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판매액의 최대가 될 때의 귤 한 개의 가격이니까 4만 원은 바로 판매액의 최대가 되는 값이고 그때 귤 한 개의 가격은 2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판매액은 개수에다가 바로 개수에다가 하나의 가격을 곱하면 되는데 이게 곱하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꼴로 나왔다. 즉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판단할 필요 없고 못으로 x절편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40번입니다. 자, 길이가 80m인 철망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면을 빗변으로 한다. 자, 그럼 여기가 수직 표시가 있으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빗변이 되죠. 그러니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벽면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벽면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모양을 가축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가축 우리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여러분들 넓이를 무엇으로 바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서 바로 그 식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벽면에는 철망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80m라는 것은 어디가 80m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 이 두 변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80이 되면 된다는 말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넓이의 최대값. 그런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변의 합이 80이니까 한 변을 무엇으로 놓는다면 x로 둔다면 다른 한 변을 y로 둬도 되지만 두 개에 대해서 80으로 일정하니까 다른 한 변을 무엇으로 두면 된다? 80-x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밑편이 x고 높이가 80-x가 되니까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1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더해야 되죠. 밑변 x 높이가 80-x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넓이니까 이놈의 바로 무슨 값을 찾아준다? 바로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최대값 라지 m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X라는 것은 내가 임의로 사용한 문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X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X는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여기 80-X도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바로 이 x는 80-x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누구보다 작다? 8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므로 x는 0보다는 크고 8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양쪽에 이꼴이 없죠. 따라서 꼭지점이 답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때 이번에는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를 구해놓고 최대값을 구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곱꼴로 나타나죠.
따라서 여기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창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니까 위로 볼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인수분해 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되겠다? x절편을 이용하면 되겠죠. x절편은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니까 바로 0과 얼마가 된다? 80이 바로 x절편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X 범위는 누구와 누구는 제외한다? 0과 80은 제외하니까 0에도 빵구뽕, 80에도 빵구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0과 80 사이만 범위가 들어가니까 이 범위, 여기에 있는 이 함수만 우리가 채택해서 생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바로 언제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보다시피 바로 어디에서 최대가 된다? 꼭지점에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꼭지점을 어떻게 찾으면 된다? 자, 바로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절편은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0과 80의 바로 중점인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4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40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을 대입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가 40이고 자 80 마이너스 x도 40이 되니까 바로 1600에서 2로 나누면 바로 800이 바로 넓이의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따라서 x가 얼마일 때다? 40이니까 여기도 40이고 그러면 여기도 40이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면서 이등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 가축 우리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4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12고 BC가 16인 직사각형 ABCD의 네변 위에 AP와 BP와 CR과 DS가 길이가 같도록 잡았습니다. 자, 그럴 때 PQRS를 연결한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무엇을, 넓이를 무엇으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넓이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하나, 미지수 x를 두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길이가 모두 다 같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길이가 같아 버리면 한번 봅시다. 이 길이 AP를 선생님이 X로 한번 더 볼게요. AP를 X로 두면 이 BP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2-X가 되겠죠. 그러면 BQ는 뭐예요? 길이가 같으니까 똑같이 X가 되겠죠. 그럼 QC는 뭐가 되겠습니까? 16-X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CR이 X면 자, DR은 얼마 되겠습니까? 12-X가 되고 자, SD가 X면 AS는 얼마 되겠습니까? 16-X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어떻게? 16-x가 같고 x가 같으면서 직각이 되니까 바로 SAS 합동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도 직각이고 12-x가 같고 x가 같으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뭐가 된다? 바로 합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SAS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이 PS나 SR 같은 걸 구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바깥에 있는 이 삼각형의 바로 밑변과 높이를 다 구해 놓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전체 넓이에서 이 네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2 곱하기 16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12 곱하기 16. 여기에서 삼각형 4개의 넓이를 빼주면 바로 뭐가 된다? 이 PQRS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x, 높이 12-x. 따라서 x의 12-x로 표현해주고, 그게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으니까 다시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또 남았는 두 개를 더 빼줘야 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x의 높이가 16-x가 되겠죠. 얘가 또 몇 개 있습니까? 자, 위 하나, 아래 하나 있어서 두 개를 더 빼주면 된다. 이놈의 무슨 값을 구하면 된다? 바로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16을 계산을 해 봐야 되겠네요. 12 곱하기 16은 바로 72와 12가 되어서 얼마가 됩니까? 바로 192가 되겠네요. 192 마이너스에다가 2와 2를 약분하면 여기가 x의 12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찬가지로 2와 2를 약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x의 바로 16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들 무슨 함수가 되나요?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죠. 자, 그러면 2차항을 찾아보면 바로 x제곱과 x제곱이 되어서 2x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1차항은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x가 되어서 마이너스 28x가 되면서 상수항이 바로 뭐가 된다? 192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x의 범위가 나타날 수가 있죠. 자, x는 일단 양수니까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12-x도 뭐가 돼야 되죠? 0보다 커야 되고 또 16-x도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는 12보다 작고 x는 1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주기 위해서는 x가 얼마보다 작으면 되겠다? 바로 12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12보다는 작은 범위에서만 생각해 준다. 그런데 보세요. 또 이 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이 바로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대칭축, 저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가 얼마입니까?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4가 되니까 4, 7, 28 바로 X가 7일 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7이 어때요? 이 범위에 들어가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0과 10이니까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0이 7에 가깝습니까? 12가 7에 가깝습니까? 0은 7과 7칸 차이고 12는 7과 5칸 차이니까 바로 12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7에 더 가깝죠. 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빵구뽕이 되고 여기도 빵구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 부분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언제 최소가 될 수가 있겠다? 바로 꼭지점에서 최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x가 얼마일 때 7일 때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7을 대입하면 2 곱하기 얼마가 된다? 7의 제곱 49가 되고 마이너스 28 곱하기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192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29, 18에 2, 4, 8이니까 98이 되고, 자, 7, 8이 56이니까 5가 올라가면 20, 24와 5는 196이 되네요. 따라서 192를 더하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2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최소값은 얼마 된다? 98에서 4를 뺀 94가 바로 이 문제의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이 X, 이 AP, 모두 BQ, CR, SD는 모두 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활용 문제는 꼭지점이 거의 100% 여러분 100%라고 봐도 됩니다.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4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의 빗변 AC 위에 한 점 D를 잡고 D에서 AB와 BC에 각각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바로 EF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때 그 넓이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넓이나 직사각형의 둘레를 알려면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넓이가 최대일 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넓이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가로 ED 길이를 선생님이 X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ED를 어떻게 BC와 평행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또 DF가 AB와 평행하게 선을 그어 놓은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작은 요 직각삼각형 AED와 요 작은 직각삼각형 DFG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평행하기 때문에 동의각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각은 같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작은 이 AED와 DFC는 바로 직각이 같고 동의각으로 같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각과 이 각도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이 벌써 두 개가 같아졌으므로 AA 닮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AED와 큰 직각삼각형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AED와 ABC도 어떻습니까? 직각이 같고 이 각이 공통각이 되죠.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닮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자, 밑변과 높이의 비가 10대 20으로 따라서 1대 2가 되죠.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2가 되니까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도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 2가 되어야 되죠. 닮았으니까 따라서 ED를 X로 놓으면 AE가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E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대 2니까 10대 20이 1대 2니까 X 대 EX가 돼야 되죠. 그러면 AE가 EX니까 EB는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0-E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가로가 x가 되고 세로가 얼마가 된다? 20-2x가 된다. 그러므로 넓이는 가로 x에다가 세로 얼마? 20-x를 곱한 것이 바로 넓이가 되고 이 넓이에 바로 무엇을 구해주면 된다? 최대 1대 둘레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 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답은 둘레가 답이 되어야 되니까 가로 얼마죠? x고 세로가 얼마입니까? 20-2x가 되죠. 그거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두 배를 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배에 20-x가 답이 되는 거예요. 즉, 그때 x는 언제 x다? 넓이가 최대가 되는 x니까 바로 넓이가 이 부분이 바로 넓이가 되니까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챘습니까? 왜냐하면 이 X는 길이니까 X는 분명히 0보다 커야 되고 20-2X 여기 있는 20-2X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20이 2X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된다.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X 범위가 0과 10 사이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이 자체가 곡꼴로 나타냈다 인수분해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차 함수를 뭐로 볼 수 있다? x절편으로 우리가 대칭축을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가 0이고 얼마입니까? 여기 바로 x절편은 20이 되니까 여기가 20이 되겠죠. 그러면 절편이 0하고 20이니까 바로 무엇은 꼭지점의 x좌표는 20과 0의 바로 평균이 1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선생님이 뭐를 잠깐 미안합니다. 잠깐 잘못했습니다. 왠지 뭐가 이상했습니다. 여기가 20-x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바로 얼마 돼야 되죠? 20-2x가 돼야 되죠. 20-2x. 맞습니까? 세로가 20-2x죠. 따라서 x절편이 2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되어야 됩니다. 미안해요. 여기가 10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자,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5가 될 수밖에 없다. 범위는 0과 10 사이가 맞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바로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디에서 자 0도 빵긋봉 10도 빵긋봉이 되어서 요 부분만 위로 볼록인 요 부분만 우리가 취득을 해주면 되죠. 그때 최대가 언제 최대가 된다? 바로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넓이도 구해줄 수는 있겠죠. 바로 5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때 넓이는 5 곱하기 x가 5니까 20-10이 되어서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50이 되는데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x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되겠죠. 따라서 2 곱하기 5를 대입하면 15가 되어서 바로 둘레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이의 최대값은 50이고 그때 직사각형 가로는 바로 5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5가 돼버리면 바로 세로는 얼마가 된다? 10이 되어서 그죠? 맞나요? 바로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30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C단계 실력 굳히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항상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